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웃기긴 한데, 정확히 제가 작년 4월에 이제 모든 것 시리즈라고 해서, 서강대까지 찍고 더 못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모든 것 시리즈에서 제가 대학별로 좀 찍고자 했는데,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우리 신설대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대해, 고려대학교 대입논술, 편입논술 말고, 대입논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영상 찍고자 이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 편입논술 학생, 고대, 연고대 같이 준비하는 연고대 편입논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꽤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두 잠깐만 얘기하고 들어갈게. 제가 이거를 이제 작년에 해서 이제 10개든 12개든 15개든 서울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편을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이 작년에 이제 공사도 계속하고 이사하고 확장을 계속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이거를 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기다려줬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뭐 어쨌든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저도 좀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빨리 못 올리고 있는데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특히나 올해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원하는 학생들이 많죠. 기본적 포맷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맷은 작년에 연대 서강대 했던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 고대 대입 논술에 대해서 역사, 입시 전형, 대입이라고 치면 수능 최저, 편입은 나중에 찍을게요. 지원 요건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대학 그 대학에 우리가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논술 자체가 최신 기출의 논제 특징 이런 걸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 맞춰서 공부법이나 같이 준비하면 대학, 좋은 대학, 유형이 비슷한 학교. 왜 그러면 특히 대입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논술을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6개지만 좀 비슷한 대학교를 지원하면은 같이 준비하면 좀 시간 대비 노력이 좀 덜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지원하고 논술 문제와 그 다음 지원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원 추천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이 아저씨가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드는가 보다 하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만. 네, 괜찮으시죠?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 우리 고대 대입논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건데, 뭐 좀 얘기할게요.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8년도에 고대가 대입논술이 폐지가 됐어요. 괜찮으실까요? 이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상 사교육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서울대학교 이런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는 이제 국공립대학교니까, 그래서 그 대학교와 같이 이런 국공립대 서울대와 같은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정책을 따라감과 동시에 또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논술 객관성에 대해서 계속 학생들이 지속적인 좀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특히 고대에 대해서 제가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걸로 조금 알고 있거든요. 뭐 요거는 뭐 당연히 뭐 확실하게 뭐 입증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가 조금 많이 있었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입 논술을 이때 폐지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책 때문이죠. 괜찮으시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좀 멋있게 서울대랑 같이 해서 그렇게 정책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가면 좋겠는데, 이러고 웃긴 게 18년도에 고려대학교 편입 논술을 신설했어요. 같은 연도에 대입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편입은 신설했어요. 이게 조금은 사실 웃긴 얘기가 뭐냐면, 사교육 완화를 뭐 정책을 해서 우리는 논술이 싫다 해놓고 그래서 폐지를 했죠. 근데 18년도 같은 해에 편입 논술은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른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편입 논술은 교육부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관여하는 이 대입 논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출 문제와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이런 건 다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얘를 발표 안 해도 되다 보니까 편입 논술에서 책임은 안 져도 되고, 근데 또 아무래도 학교 재정이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한 걸로 보여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18년도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조금 멋없다고 표현할게요. 별로 멋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러다가 편입 논술을 신설하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올해 2025년도에 대입 논술이 부활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막 불끈불끈 하시죠? 나도 올해 한번 어떻게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역사고,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웃기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17까지 고대가 이제 편입 영어를 시행했는데,
이때 대입은 폐지하면서 또 근데 하나 더 뭐냐면은 1년도부터 우리 연대는 대입 논술과 같이 편입 논술도 같이 했어요. 즉 뭐냐면 편입 논술을 하는 학교가 이 당시에 이제 연대가 있었고 뭐 굳이 경희대도 이때까지 조금 있긴 했는데 18년도까지는 어쨌든 살짝 생략할게요. 연대가 있다 보니까 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연고대 이 느낌 좀 그쵸? 그러니까 서성한 우리나라의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 문과 기준으로 서성한까지 그러니까 서강대부터 서성한까지는 전부 다 편입 영어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에도 연대만 편입 논술을 보고 있으니까 대입에서 폐지하고 자기들도 연대랑 같이 결을 가게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책임은 좀 안 져도 되고 재정은 벌금 이런 거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조금 멋은 없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더 이상의 판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런 우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다가 2025년도에 이제 대입 논술이 부활을 했는데 그래서 연대와 동일하게 대입 편입을 한 해에 동시에 진행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연대랑 고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저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경영학과만 4하 보고 나머지 학과는 전부 4하 8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요건데 근데 제가 하나 보는데 조금 많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논술 트렌드 자체가 내신 반영도 비율도 많이 내신의 비율도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고 또한 최저도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이것 또한 앞에 나온 이런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어쨌든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25년이니까. 그래서 이 경희한도 3합 4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잘 보니까 최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많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하락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이 얘기 계속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학도 여러분 그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쵸? 이거 1년에 이걸로 몇십억 이렇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지원자 수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원자 수가 올해 좀 보고 나서 아마 고대가 좀 내리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위험한 발언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내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까지 제가 역사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대학교 고려대학교 논술의 이제 논제 특징 같은 거를 몇 개 말씀드릴 텐데 크게 제가 4개를 말씀드린 다음에 기출문제도 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볼게요. 우리 역사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대는 기본적으로 자기견해형이 좀 많이 출제해요. 자기견해라는 말은 뭐냐면 순수 자기견해인데 뭐 저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이걸 부르는 명칭은 좀 달라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어떤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직접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걸 순수 자기견해라고 하고요. 대안 제시는 말 그대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해결법, 대안을 만드는 것 이거를 대안 제시라고 하면 좀 흔들리네요. 만드는 것 이거를 대안 제시라고 하고 찬성 반대 그다음 대안 제시 둘 다 뭐여야 돼? 자기견해 학생의 내 생각을 넣는 문제인데 고대는 근본적으로 자기견해가 많이 출제돼서 밑에 기출문제도 보여줄 거예요. 올해도 나올 확률이 큽니다. 연대는 반대로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연대를 많이 갖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비교가 되잖아. 그쵸? 연고대 이렇게 부르니까 그쵸? 연대 자체는 기본적으로 채점의 객관성을 더 중시하는 학교라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대학별 고사라서 학교마다 좀 느낌이 달라서 저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고대는 자기견해가 많이 출제된다.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고대는 역사적으로 대입이든 편입이든 편입 2사 편입까지도 좀 매번 시험장 저도 들어가죠. 얘네는 영어를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연대 기준으로 우리 대입과 이제 편입을 나누면은 그냥 비교할게. 대입은 우리가 20년대부터 편입은 16부터 영어 제시문이 등장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알잖아요. 이제 뭐 언더우드 제도도 있고 여기가 좀 이제 서구적인 학교다 보니까. 근데 고대는 아직까지도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수리는 이전 수시에서는 편입은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안 나오고 수리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16 이럴 때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경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또한 1번에서는 요약 비교, 즉 요약. 그러니까 얘도 비교도 요약이거든요. 요약형이 역사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자, 여러분은 이제 대입은 역사가 끊겼기 때문에 최신 기출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2, 2, 3, 2, 4 고대 편입논술 모두 다 1번에서 400자 요약이 근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없죠. 그래서 1번에서는 무조건 요약이나 비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틀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예상이에요. 아시겠죠? 확실한 거는 우리 올해 7월 모의가 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왜냐면 기출이 없기 때문에 1번에서 요약, 2번에서 설명 자기견해 평가, 3번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리로 설명 평가로 나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특히 3번은 수학은 경영 계열에서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이런 얘기고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했지만 인문하고 경영으로 고대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7월 모의논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둘 다 수리가 나오거나 경영만 3번에서 수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영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문에서까지 뭐 그렇게 첫 해에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이제 18, 그러니까 그 이전 기출은 너무 옛날 거기도 하고 한 7년, 8년 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여러분이 기준을 살필 건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2024 모의논술 작년 7월쯤에 발표한 8월. 이때 7년 만에 출제한 고대 대입논술 기출 문제 요거가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700자 두 문제가 나와요. 밑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시문도 너무 쉽고 수학도 없어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데 모의는 모의이기 때문에 모의일 뿐이기 때문에 신뢰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학특 최신 기출 논제 특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구경을 조금 시켜드릴게요. 문제를.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거는 작년 기자 2, 3년도 이제 고대 편입 문제인데 여러분은 이 기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매년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전부 다 싹 다 외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문제만 보세요. 이게 지금 인문 계열이고요. 이게 사회 계열 기출 문제인데 볼게요. 1번에서 요약 나온다 그랬죠.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인문 계열 볼게요. 1번에 400자 요약 나오고요. 2번에서 1을 바탕으로 2의 자베리의 부조리, 3의 아내의 고뇌, 그들을 용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의 밑줄 친 기억의 관점에서 4를 설명 두 개 1400자 20점 80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빨랐나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2, 3년도 최신 기출 수시는 끊겼기 때문에 밑에 수시 것도 보여줄 거예요. 또한 우리 사회계열 같은 해에 사회계열 보면은 1번에 또 400자 요약 있고 20점짜리 2, 3, 4의 시사점을 1의 세부적 내용을 활용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80점 1400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고 자,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 이거는 여러분 입학처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어. 얘는 구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해결 방안 제시, 그 다음에 평가. 제가 말했죠. 고대는 근본적으로 대안 제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기 견해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고 볼게요.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해요. 1, 3, 5든 2, 3, 4든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대안 제시형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대는 뭐라고? 자기 견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이 학교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강의는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데 요 안에서도 약간의 주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양대랑 비슷하게. 뭐 여긴 수업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또 700자 2개 나왔는데 뭐인데 한 번 더 평가형. 알겠죠? 근데 세 개를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 비판 한쪽의 입장에서 평가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하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근데 한 번 더 지금 뭐라고? 수리도 없고 700자 2개로 나올 리는 없어. 이거보다 분량 더 많을 거예요. 모의는 모의로서만 보자.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같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볼게요. 11 수시, 12 수시, 그 다음에 한 번 더 16 고대 수시 모의. 요 세 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이게 워낙 옛날 문제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원들은 그래도 좀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한번 볼게요. 11 고대 수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1번의 요약. 12 고대 수시 볼까요? 1번의 요약.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실까요? 2번에 11 고대 수시 볼까요? 비교. 괜찮죠? 3번에 한번 볼게요. 원인들에 관해서 논하시오. 설명형 문제입니다. 요약형, 비교형, 설명형에서 고대 수시 문제 11. 한 번 더. 12 고대 수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제가 옆에 3번 빼고 두 개만 갖고 왔는데 1번의 요약, 그 다음에 문제 2에서는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다시 한번 자기 견해가 등장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물론 자기 견해가 오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인문사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나올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너무 점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안 맞추는 점쟁이 같으니까 인문사회 둘 중에 하나에선 자기 견해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견해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고대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거야 뭐
제가 끝에도 얘기할게요. 괜찮죠?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고대 수시모의 11 고대 수시모의 자 여기는 수리가 나와서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13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여러분은 뭐 이걸 굳이 구문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설명형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견해입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둘 중에 여기가 제시문이 아니라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알 필요는 없으시고 한 번 더 또 자기견해가 나왔고 또한 4에 대한 질문들에서 답하시오. 여기 그냥 대표적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시민의 크기를 6의 손실로 왕의 정책이 3을 선택하면 기대값 역정하면 법령이 있을 때 더 작다는 것을 설명하시오. 한 번 더 수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형까지 들어가는 요 문제. 지금 왜 그래요? 16 고대 수시모의 왜 갖고 온 거야? 수리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올해 기준으로 경영에서는 아마 나올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요 얘기에서 수리 안 되시는 학생들은 좀 준비하거나 지원을 조금 천천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한 거예요? 2번 대학 특을 한번 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 번째. 그래서 공부법 같이 준비하면 좋은 대학과 그 대학, 우리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면 좋은 지원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공부법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가 크게 세 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견해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한양대랑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한양대도 주관이 들어가는 학교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싹 정리해서 그러니까 현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그럴 시간까지도 없고 주제랑 맞지가 않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한양대는 1200자 단일 문항이며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한양대랑 같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한 평가형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고대가 그런 면에서 경희대와 같이 준비하면 좋아요. 다만 우리가 제 기억에 맞는 것 같거든요. 22년도 때부터 그러니까 경희 인문이 특히나 같이 좋은데 물론 사회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인문이 2번이 우리 경희 인문 2번이 1200자 평가가 나와요, 원래. 그래서 고대랑 같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고대 편입할 때도 한양대랑 경희대 인문 2번을 같이 좀 강의하는 면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가 22년대부터 유형이 조금 달라져갖고 조금 잘, 요거가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1년도까지의 단일 1200자. 그래서 한양대도 1200자 요거랑 자기견의 1200자 평가. 요거를 준비하면은 한양대, 경희대를 같이 준비하면 고대가 좀 좋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봅시다. 또한 수리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하게도 여러분 연대가 좋아요. 또한 아무래도 고대를 쓰는 학생들은 연대를 염두를 안 해줄 리가 없을 거고 그렇죠. 또한 수리적인 면에서 경희대도 좋아요. 즉 어떤 얘기냐면 한번 정리할까요? 자기견해가 나온다는 면에서 한양대, 평가형이 나온다는 면에서 경희대, 수리가 나온다는 면에서 연대와 경희대. 알겠죠? 한번 볼게요. 자, 수리는 단순 수리를 푸는 거에서 그치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구해서 다시 제시문을 설명평가하는 대학이 있는데 고대는 여기 후자에 들어가요. 즉 연대, 경희대 사회계열 여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연대랑 경희대를 같이 준비하면 좋고 또한 한 번 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학생도 공부한다는 면에서는 좋습니다. 2대 상경계열도 수리를 이용해서 3번에서 구하고 다시 제시문을 설명평가하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대도 같이 준비해서 지원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또 고대를 지원할 거면 최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도 수리 문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2대 것도 보면 좋습니다. 2대 상경계열, 2대 2라고 써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같이 준비하는 친구 있을까봐 2대 2라고 써 있는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고대 자체가 지금 자기견해랑 수리 이렇게 세트를 내는데 이건 연대랑은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괜찮아요? 경희대랑도 이 풀세트 이 두 개를 동시에 간다? 경희대랑도 다르고요. 한양대랑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대학을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앞에 제가 서강대나 이런 데는 좀 추천을 했거든요. 서강대는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상위권. 물론 조금 다른 대학 얘기하면은 뭐 단국대나 뭐 인하대 이런 데랑도 조금 뭐 있을 텐데 그래도 거기까지를 이제 동시에 준비하기엔 조금 같이 준비 안 할 것 같아서 아시겠죠? 상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요 유형으로 내는 대학은 없기 때문에 단 하나를 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한양대, 경희대, 뭐 연대, 이대 뭐 요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학에
지원의 장점과 단점을 봅시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 고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 친한 분들 친한 분들 제 제자들 고대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에 저도 그냥 할게요. 혹시라도 그냥 욕 먹을까? 연대도 좋아해. 그러니까 연고대 할 거 없이 저도 제자들 많거든요. 친구 많고 당연히 제자들도 너무 많아서 어느 곳을 편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얘기 한번 할게요. 장점과 단점. 왜 그러냐면 이 고대를 얘기할 때 연대를 빼서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같이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우리 이 대학에 올해 지원하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 대입 논술의 제게 첫 해라서 최저가 좀 많이 높아요. 좀 지나칩니다. 분명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최저를 맞춘다면 논술을 어느 정도만 쓴다면, 그쵸? 물론 뭐 너무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어느 정도 쓴다면 합격하기 굉장히 유리해질 거. 어느 정도 맞추면 합격하기 아주 좋을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추후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분명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언제든 최저가 내려가게 되면 논술 자체가 강해진다는 얘기고 논술도 많이 잘 써야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 해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3이든 재수생이든 삼수생이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능 성적 잘 맞추셔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다른 거 아니라, 한번 시작할게요.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이건 뭐, 그래요. 연대랑 고대가 있는데, 연대는 사실은 이과가 더 강한 학교고요. 고대는 전통적으로 문과가 더 강한 학교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길거리 가면은 연대 치대, 연대 뭐, 치과, 연대 뭐, 의대 나와서, 그러니까 의대랑 공대 같은 곳이 좀 많고요. 고대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이제 법대, 그 다음에 경영. 괜찮을까요? 물론 경영 연대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좀 문과가 더 강한 학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 CPA 이런 것도 보면은 고대가 조금 더 아웃풋이 좋아요. 물론 그거는 일단 고대가 또 인원 수도 많아요. 재학생 수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뭐 연대편 들고 싶지도 않고 고대편 들고 싶지도 않아. 근데 냉정하게 있어서 문과에 있어서는 고대가 정말 좀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그 강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강하다가 아니라 저도 이제 다 봤는데 CPA 고시반과 같이 대표적으로 CPA 얘기인데 좀 많이 밀어줍니다. 학교 차원에서. 근데 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개인주의적인 게 좀 강해서 학교 차원의 그게 고대만큼은 아니에요. 저도 다 많이 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입학하셔도 좋다. 그래서 특히나 이것도 여러분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졸업 후에 좀 끈끈합니다. 연대보다는. 근데 하나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끈끈한 것도 여러분이 잘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도 타인에게 도움이 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고 서로 인맥이 됐을 때 좋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뭐 연대보다는 그러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죠? 저도 그 편견이란 걸 느껴는 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단점은 뭐냐면은 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일출까지는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인터넷 좀 뒤져봤는데 다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는 좀 다시 안 뒤져봤는데 또 뒤져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래서 현재 준비하는 학생이 가진 기출 또한 이게 최신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준비하는 학생이 가진 대입 기출은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2, 3년도 제가 보여줬죠. 2, 3년 작년에 나온 모의 논술과 아직 안 나온 올해 7월에 나올 모의 논술 딱 2개밖에 없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좀 준비하기가 어렵다. 다만 고대 편입 논술은 18년도 고대가 대입을 폐지함과 동시에 편입을 발생한 좀 멋없는 행동을 좀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교수가 동일하다기보다 이 대학의 출제 헤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저야 우리 학원이야 제가 편입논술도 연고대 편입논술도 갖추고 대입논술도 갖추고 하다 보니까 연고대 편입논술 기출을 제가 직접 시험장 들어가서 다 복원해와서 이러다 보니까 갖고는 있지만 대입논술 학원은 이걸 아마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는 경우가 적을 거고 갖고 있다 해도 아마 출강하는 그 강사 선생님만 갖고 있는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을 거라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알겠죠? 다음 단점이니까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최저가 너무 높아요. 이거 하향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장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단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인생이란 다 그렇죠? 알겠죠?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이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수능 성적이 높아도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죠. 4합, 그 경영이라고 할게요. 4합 5 너무 심하죠? 4합 8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 수시 6장에 한 장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랑 한번 체크합시다. 그래서 지원 추천 학생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네임밸류, 연고대라는 것 때문에 연대랑 같이 준비하는 학생한테 좀 더 추천드립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지만 두 번째,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이 강한 학생한테 추천해요. 특히 위에서도 얘기했죠. 특히 첫 시행인 2025는 최저가 유독 높아서 긍정적으로 볼게요.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확률도 매우 높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4합 8이면 고대 가자. 야, 여러분 4합 8로 고대 못 갑니다. 저 재수학원 원장이에요. 아시겠죠? 뭐 눈치 작전 어쩌게 아유, 뭐 그런 것까지 하면 뭐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4합 8로 고대 못 가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4합 8로 여러분 맞추고 논술로 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잘 가는 거예요. 이것도 대학이 주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제도가 주는 기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원 추천 학생,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자기 견해가 강한 학생.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문제 정리하면서 여기는 자기 견해가 많이 출제되는 학교다 보니까 자기 견해가 강한 학생. 즉 뭐냐면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학생. 모범생 스타일이 아니라. 알겠죠? 물론 이것도 공부하면 다 돼서 뭐 그러니까 우등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등생들은 다 잘하는데 어쨌든 스타일 자체가 약간은 좀 제 표현으로 머리가 좀 트인 학생들 그런 학생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대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중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쓸게. 자기견해 이런 거 절대 안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기견해가 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지원해 볼 만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지금 찍다 보니까 한 25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제가 바빠갖고 모든 대학교 다 찍으려고 했는데,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아직은 7월 모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4월 넘어가고 이러면 또 너무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래도 시간 될 때 한번 더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도움될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